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627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26만 원입니다. 1월 달에 좀 수익이 좋았었는데 갈수록 지금 계속 줄어가지고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제가 생각했던 대로 소신껏 계속 가볼 생각입니다. 변화를 주지 않고 지금 제가 그 어떤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변화 주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볼 생각입니다. 이번 달은 어,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끝까지 그대로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요. 방송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 우려감이 계속 작동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모양이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께 어, 그동안 금리 인상 우려금으로 많이 빠졌다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 그 지난 밤에 갭으로 떠가지고 밀린 이 모양이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밤에 미정시가 아주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나스닥이 2.5% 정도 빠져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돌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감에 대한 악재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물가지수 같은 게 지금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시장이 아래쪽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그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이 정도 선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아래쪽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장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대한 건그 생략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번 계좌는 안랩으로 지금 올인되어 있는 상태고 2번 계좌에 휴마시스, 링네트, 선의전자, 안랩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휴마시스가 아침에 좋았었는데 좀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5분봉 상으로 강하게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밤에 바이든 행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5억 개를 추가로 매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매입한다는. 그러니까 원래 5억 개인데 5억 개 추가니까 10억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 그 휴마시스에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게 그 셀트리온이 지금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자가진단 키트가 셀트리온하고 휴마시스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많이 빠지니까 휴마시스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급락해 버렸고 그런 영향을 약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체로 다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 나온 전문가 이야기로는 오미크론이 중증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먹는 약 정도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독감하고 비슷하게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미크론에 걸리면 그 약을 먹고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 걸렸던 사람들이 치료가 되면서 항체 형성인가 그게 되죠. 면역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백신 접종해서 항체가 형성되는 사람과 걸렸다가 치료되면서 자체적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집단 면역이 작동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집단 면역 제가 코로나 초창기 때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그 구성원 안에 전체가 다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60%인가 얼마 정도만 접종하면 그 코로나 균이 옆으로 감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주변에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만 분포되어 있으면 이 균이 전달을 못 시키고 사멸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되게 되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전망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자가진단 키트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호재이긴 한데 어, 좀 길게 봤을 때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오미크론 그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 때문에 진단 키트가 오히려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리고 있으니까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기에서 그 본전 가격에 요쯤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한 게 아니고 절반만.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을 줄이고 매도했는 금액을 가지고 한국정보공학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에 휴마시스 비중 줄이고 나서 한국정보공학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휴마시스 100만원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1436만원 중에 100만원 정도가 휴마시스고 나머지 1336만원 정도는 안철수 관련주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안철수 관련주를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오늘 한국갤럽 지지율 조사에서 17%가 나왔습니다. 15%에 도달했을 때 안철수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서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15% 정도가 넘었으면 어느 정도 그 완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비용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랐었고요.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15% 나오고 그다음 12%도 나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15%가 지지율의 그 정점일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나 국민의힘 쪽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안철수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올라간 거다. 그래서 다시 5%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당 후보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쪽에 그 안철수 후보 유튜브 채널이 17만 명에 있다가 지금 2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급속도로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나 그다음 그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게시판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상당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그 김건희 씨 그 녹취록 관련한 뉴스가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녹취록은 공개될 것 같다는 쪽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녹취록을 그 공개 못하게 하려고 무슨 가처분 신청해갖고 MBC 막 몰려가고 오늘 난리를 쳤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그건 실수한 거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관심만 더 끌어줘가지고 막지도 못할 거면서 관심만 증폭시켜서 지금 아마 그 MBC에서 그 방송하면 그 시청률이 폭등할 겁니다. 다들 지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지금 다 지금 뉴스에 다 나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개가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법으로 못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인터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MBC에서 방송이 안 되면 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의 관심도만 더 높여줬다. 이건 과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줄리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찌라시는 돌았지만 어느 누구도 방송에 나와서 줄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권 후보 부인을 줄리라고 비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 오픈돼 버렸냐면 김건희 씨가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내가 줄리가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는 바람에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줄리 이야기가 퍼져버렸습니다. 전 국민이 알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녹취록이 7시간짜리 녹취록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김건희 씨가 상당히 실수한 것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한 치명적인 손실을 그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 홍준표 후보로 후보 교체가 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당사자가 사퇴를 했을 경우에 가능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퇴를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처 입고 나서 사퇴까지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퇴를 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쪽이 악재가 생겼다고 해서 그 표가 국민의힘 표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20%만 넘기면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야권 후보는 안철수로 집결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그 조사하면 안철수 후보가 한 10% 정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잡힌다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안철수 관련주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게 안랩인데요.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 20%대를 넘어가면 15만 원대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해서 갖고 있고요. 그다음 선의전자는 좀 가벼운 종목 치고는 좀 잘 움직이는 종목,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링네트는 부인이신 그 김미경 교수님이 예전에 사회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서 오늘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 까뮤엔씨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까뮤엔씨가 강해 보였거든요. 잡으려고 하다가 너무 얘가 급등락을 하는 바람에 얘 잡으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한국정보공학을 잡았습니다. 얘도 그나마 지금 자리가 반등할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안철수 관련주 쪽으로 해서 계속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대선 테마주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